짜증나는 정치, 화만 나는 정치, 그리고 어렵고 힘든 정치 이야기를 그러나 또 들을 수밖에 없죠. 또 들어야 되는 것이 뭐 세상 이치기도 하고요. 그런 이슈들을 쉽고 또 유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열을 내보는 시간입니다. 유튜브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수요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동입니다. 네, 뭐 김철경 교수님은 그렇게 좀 환영하는 그런 표정이 아니신가요? 왜요 환영하는데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뭐 항상 수요일마다 이렇게 뵈니까 반갑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오늘 홍인전 박사님은 목소리가 좀 안 좋으시다고요? 아, BBS 애청자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십시오. 아, 환절기죠, 예. 환절기. 예,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괜찮으신데. 예. 저도 축구공에 맞아서 좀 입안이 좀 많이 부르텄습니다. 많이 보셨네요. 자, 오늘 또 세 분 모셨는데요. 오늘 또 세 분 소개를 해드려야 될 텐데 오늘은 좀 이 겨울철 야식에 맞는 야식. 그런 걸로 좀 골라봤습니다. 궁금하시죠? 어느 분부터 매를 맞으시겠습니까? 저요. 야식 좋아합니다. 네, 야식. 네, 족발, 닭발 이런 거 나오나요 혹시? 또? 알겠습니다. 뭐 그러면은 먼저 매를 맞겠다고 손을 드신 우리 홍인전 박사님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수 진영의 호떡 홍인전 박사님. 얼마나 호떡 너무 좋습니까? 좋아요. 네. 네. 좋아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입안 딜 텐데. 왜 호떡인지 아세요? 뒤집어져서. 요즘 호떡집 불났지 않습니까? 한국당. 그런데 이 호떡이요 아주 추운 날하고 아주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습니다. 네. 그게 진짜 맛있죠. 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뜨거울 때 잠만 먹으면 설탕 흘러내려서 입 대고 입천장 되고 맞아요. 난리 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시라고. 호떡집에 불러서 지금 인기가 상중하를 치긴 합니다만 호떡처럼 달콤한 맛도 있는데 그만큼 뜨거운 맛도 있다라는 걸 좀 아시라는 거예요. 명심하겠습니다. 예. 철학이 담겼네요. 야. 보수 진영의 호떡으로 오늘은 호떡 홍인전 박사님이십니다. 자, 그다음 네. 하시겠습니까? 네. 네, 진보 진영의 망개떡. 만개떡이요? 네, 권혁기 원장님이십니다. 네. 이 망개떡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떡을 같이 놓으면요 이렇게 붙어버리기 때문에 따로 떼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따로 떼라는 의미에서 망개떡 잎을 사서 하는 부분이고요. 아, 그 입을 싸는군요. 네, 네. 그 다음에 흙이나 먼지를 묻지 말라고 해서 망개잎에 사는 것은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효과가 부식을 그렇게 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망개잎을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임진왜란 때 나온 떡이랍니다. 이게 망개잎에 사는 게. 그러니까 우리 집권 여당 민주당이 요즘 많이 힘든데 결국 국민들이 상하지 않는 떡을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뭔가 또 공정하고 객관적인 그런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망개잎에 대한 역할, 그 망개떡에 대한 역할을 생각하시라는 의미에서 망개떡이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도 철학이 담겼네요. 네, 저는 뭐 철학밖에는 이야기.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거의 뭐 철학으로. 자, 마지막으로 중도 개혁 진영의 찐만두 김철근 교수님이. 여기 떡에서 찐만두를 넣어. 찐만두 이게 설명이 중요해. 네. 그렇죠. 뭐 이게 해석이 중요한 건 그런 아니겠습니까? 만두의 가장 중요한 것은 피입니다. 피가 속이 아니고 피예요. 네. 소를 잘 융합을 시킬 수 있는 것을 융합시키는 것을 피로 포장을 하죠. 그래서 이 피라는 것이 융합에 대한 결정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융합의 결정체.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도 개혁 진영이 참 융합을 잘 시켜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만두는 제갈량의 지혜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전쟁의 산물입니다. 전쟁의 산물. 남만을 침범했을 때 지금 베트남 쪽이죠. 베트남을 침범했을 때 삼국지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을 죽여서 그 넋을 위로한다는 측면에서 사람의 목을 바쳐야 되는데 그 사람의 목을 차마 바칠 수가 없어서 만두 모양의 사람 머리를 만들어서 바친 것이 만두입니다. 네. 그래서 양극단의 정치에서 많이 희생되신 분들을 위로하는 측면에서 만두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 찐만두와 호떡과 뭐라 그러셨죠? 망개떡. 망개떡. 세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좀 심도 있고 분석이 있고 또 위트 있는 그런 얘기로 여러분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66일 만이죠. 장관 취임 35일 만에 조국 장관. 이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사퇴했습니다. 이 얘기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정국에 대한 총평.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는데 김철건 교수님부터 하시겠습니까? 예, 뭐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찜만 드시니까. 66일 만에 사퇴를 했는데요. 그 안 해도 될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국론 분열이 됐고요. 네. 광화문과 서초동에 그리고 대통령은 5년 동안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받은 사람인데 그 대통령이 본인 책임이거든요. 사실 본인 책임이다. 장관 지명 안 하면 되고 임명을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임명했더라도 국민들이 반대하면 사퇴를 시키면 될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송구하게 생각한다 정도입니다. 사실 이 정도면요. 네. 별도로 대국민 사과를 해야죠.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되고 위임받은 국민의 권력을 제대로 사용 못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이 있는 거죠. 사실은 이런 66일간의 그 국론 분열과 광장의 정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었던 일이거든요.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거든요. 본인이 지명 안 하거나 임명을 안 하면 될 일이고 사퇴를 시키면 될 일이었는데 그게 꼭 남의 책임 같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이제는 뭐 해결해 갈 수 있는 뭐 지혜를 국민들이 모아달라는. 해결할 수 있는 지혜는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면 될 일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검찰개혁 얘기를 하는데요. 검찰개혁의 법안은 국회에 와 있고요. 그다음에 검찰에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특수부 뭐 축소 등 해서 공수처 법안하고 예, 국회에 와 있는 건 공수처 법안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검찰과 법무부에서 내놓은 검찰 개혁이라는 게 뭐 무슨 지고지순한 엄청난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별거 없어요. 별거 없고 마치 조국 장관이 사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뭐 그런 것 같았는데 장관 한 사람 35일 고작 시키려고 온 국민을 이렇게 힘들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저는 대통령과 민주당의 크나큰 책임이 있다. 1차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대통령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좀 방치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권익기 원장님은 다 듣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네. 네. 아니 먼저 하세요. 대동소이 하실 것 같은데. 아까 무슨 떡이라고 그랬어요? 뭉게떡이라고 그랬어요? 만개떡. 만개떡이구나. 상당히 좀 전략적으로 좀 말씀을 계십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권익기 원장님이 맨 마지막에 하는 걸로 하고 일단 홍인전 박사님부터 하시죠. 아쉽기도 해요. 사실 좀 더 계셨었으면 아마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정말로 절감하게 만들었을 텐데 지금이라도 내려오셔서 다행이긴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이번 조국 장관은 조국 전 장관이죠. 이제 참 자격 없는 장관 때문에 국민이 고생하셨고요. 국민이 승리한 것이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고래 심줄보다 질겨가지고 저는 혹시 재판 받으시고 구속되셔도 옥중에서 결재하는 거 아닐까 그런 우려까지도 있었습니다. 아마 세간에서도 그런 평가가 많으셨을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내려오셔서 다행인데 아쉬운 것 하나는 대통령께서 송구하다는 말씀 딱 한마디 하셨어요. 검찰개혁은 18번 언급을 하셨는데 정말로 국민한테 사과를 하셔야 될 분은 그것도 대국민 사과문은 아니셨잖아요. 네. 송구하다는 딱 한마디 하셔서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될 것 같다. 국민께서 아마 허탈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이 그동안 죽기 살기로 싸우는데 불난집 불구경하듯이 법무부는 법무부가 할 일, 검찰은 검찰이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무책임한 화법도 아마 국민이 평가하실 것 같습니다. 가장 아쉬운 것은 문 대통령이 조국 사태를 보면서 언론의 성찰을 요구했습니다.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드는 표현이었던 것 같은데요. 성찰은 무능한 국정과 이해할 수 없는 아집으로 나라와 국민을 온 혼란에 빠뜨린 대통령이 성찰을 해야지 어떻게 국민에게 성찰 또는 언론에게 성찰을 언급할 수 있는지 국민 허탈 화법. 문재인 대통령의 화법은 국민 허탈 화법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홍인전 박사님이 굉장히 강공 모드로 나왔습니다. 세게 나왔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성찰을 요구했습니다. 권익기 원장님. 야당은 일단 광화문에 모이신 국민들의 민의를
이제 수렴하셨죠. 뭐 야당의 권리라고 저는 봅니다. 야당은 한쪽의 보이스만 들으셔도 야당으로서 정치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과 여당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광화문에 모이신 국민들의 민심도 민심이지만 서초동에 모여서 검찰개혁을 외쳤던 국민들의 목소리도 민심인 것이거든요. 둘 다 수렴해야 할 책임이 이제 집권 세력에는 있는 거죠. 그래서 집권 여당이 그래서 이제 어려운 위치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광화문에 모이셨던 국민들의 요구가 수용이 돼서 조국 장관이 지명 66일 만에 자진 사퇴를 했고요. 조국 전 장관의 이제 일가족 수사라는 뭐 어마어마한 폭풍우가 사실을 한국 사회를 관통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서초동에 모였던 국민들의 요구, 검찰개혁이라는 큰 수레바퀴가 함께 돌아갔다.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조 장관에 대한 청문회 검증을 시작으로 초고강도 검찰 수사가 일가족 전체에 대한 수사로 확대가 되면서 조국 장관의 거취 문제가 전국의 핵심 이슈로 요동을 쳤었습니다. 그러나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컸지만 이 못지않게 검찰개혁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들 요구도 확인됐던 전국이었던 것 같고요. 결국 검찰도 스스로 개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면서 우리 김철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입법 과제로 남은 것은 국회의 몫으로 남되 대통령령과 법무부 규정에 의해서 검찰이 개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은 어저께 이제 국무회의 의결로 일단락이 되었다는데 이번 전국에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에서 충분히 좀 일리 있는 얘기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지금 그 여당 내부 또 일각에서는 청와대 참모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된 전국에 대한 책임 이 부분을 좀 따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당의 책임론 청와대 참모들의 책임론 이런 것도 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그 책임론이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번 사건을 계기로 뭐 지도부 사퇴, 당 지도부 사퇴, 네. 뭐 청와대 참모 교체론 이 일각에서 있다는 보도만 봤지 실제로 그렇게 직접적으로 여권 안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제가 아직까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 조국 장관 사퇴를 주장하면서 이제 정치적인 반사이익을 굉장히 많이 거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한국당의 정치적 좌표를 이제 어떻게 설정할지 고심 중이다 이런 보도도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조국 장관 사퇴로 끝나지 않고 청와대나 정부와 여당의 어떤 또 다른 갈등의 진원지로 작용하기를 원하는 어떤 정치적 의사로 그런 주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 측면이 강해서 실제로 뭐 당 지도부나 청와대 참모를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뭐 전면 교체한다거나 이런 주의 주장을 일단 여권 내에서 나오는 건 저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제가 왜 아니 근데 저는 여당을 하면은 상황을 그렇게 분석을 하는군요. 저희도 여당을 해봤지만 저희도 저렇게 오판하고 본인들이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들었나 그런 반성이 좀 됩니다. 사실 조국 전 장관 이제 조국 교수 조 교수가 됐나요? 조 교수가 되셨죠? 서울대에 복직을 하셨죠? 20분 만에. 정 교수입니다. 네. 정 교수요? 아니 조 교수죠. 그분은 조 씨니까. 조 교수가 조 교수가 임명이 될 때 사실 감싸게 했던 분들 청와대하고 내각하고 급급했잖아요. 그래서 이 혼란을 더 가중시킨 장본인도 민주당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께서는 청와대와 내각에 대해서 또 민주당에 대해서 문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이 원하는 건 조 교수 한 분에 대한 사퇴 이것으로 국민에게 할 도리를 다했다라고 평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반증이 어디서 그런 여론이 있습니까? 내지는 그런 제의가 있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지지도가 급격히 하락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민주당이나 내각에서나 청와대에서 불이 들어온 건 맞지 않습니까? 국정 운영의 동력을 잃은 계기가 됐는데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조 교수 한 분의 책임으로 그냥 이것으로 마무리됐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진짜 말이죠. 그 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이 이래 많게 이제 하향 추세가 급격하게 나타나면서 좀 거기에 대한 영향이 있었나요? 퇴진에?
뭐 지지율은 뭐 아시다시피 조국 장관 그 지명 청문회 과정에서부터 계속 하락했었기 때문에 그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받았다면은 뭐 두 분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초기에 중도 사퇴가 이루어졌겠죠. 저는 뭐 당 지지율과 뭐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이 조 장관의 사퇴를 불러왔다라기보다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광화문에서의 국민의 요구, 서초동에서의 국민의 요구 두 가지를 다 끌어안아야 되는 집권 세력으로서 나름 이 프로젝트가 필요했던 것이고 결국은 광화문의 요구도 수용하면서 서초동의 요구까지 함께 수용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66일이라는 시간이 진행이 된 것이지 지지율 하락이 조 장관의 사퇴를 불러왔다라고 평가를 하려면 그거는 뭐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에 결정했어야 될 문제라고. 근데 그게 저는 뭐 권혁기 관장님이야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않겠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위기 상황을 너무 본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이 봤을 때 조국 장관에 대해서 상식과 공정의 문제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이건 여야나 진보나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진영 싸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는데 사실은 이 문제의 해결을 진영 대결로 몰아서 좀 해결해 보려고 시도한 거 아니었겠어요? 사실은 광화문 집회가 나오니까 서초동에 맞불을 놓고 이렇게 한 거였는데 결과적으로 그 과정에서 친여 인사들 이른바 뭐 꼭 당적 유무를 떠나서 유시민 이사장, 공지영 작가 뭐 등등 그 당 밖의 분들과 그다음에 당 내에서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시간 날 때마다 조국 수호해야 된다. 뭐 이런 그 취지의 발언들을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분들과 그다음에 청와대의 그 정무 라인, 그다음에 민정 라인 여기에 관련된 분들은 일대 국정 쇄신 차원에서라도 사실은 국민들에게 우리가 반성하고 달리 잘해보겠습니다라는 뭔가의 그 행동 없이 그냥 조국 장관 한 사람 사퇴했으니까 뭐 이러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방향을 마치 무슨 검찰 개혁이 다인 뭐 하늘이 쪼개도 두 쪽이 나도 뭐 검찰 개혁한다. 누가 검찰 개혁하지 말자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모든 일이 다 순서가 있는 거죠.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였으면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사과하고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결과에 대한 책임. 자, 이 문제는 뭐 좀 그렇다 치더라도 이건 좀 궁금해서 꼭 우리 권혁기 관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었던 얘기인데 정경심 교수 뇌종양 진단 맞습니까? 아니 뭐 저도 뭐 그 부인의 그 중병을 직접 물어보기는 어려운 환경인데요. 이제 해석을 하자면 어제 이제 뭐 라디오 방송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언급이 나왔고 일단은 가족들이 부인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정컨대 아마 맞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뭐 이렇게 되면은 좀 뭐 구속영장에 대한 청구 또 수사에 대한 향방 뭐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김철웅 교수님 좀 부담이 되겠죠? 검찰로서는. 아무래도 이제 건강 문제하고 직결이 되면 그 재해 유무나 이런 거보다는 사실 구속을 시킬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거에 상당히 부담을 안 갖겠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문제는 법원인데요. 법원의 영장이 상당히 막 기각이 되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조국 동생도 뭐 건강상 문제였는데 병원도 안 가고 뭐 실질 심사도 받지 않았는데 기각이 되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양심에 따라서 제대로 좀 수사도 하고 영장에 대한 재판, 실질 심사 이런 것도 좀 정말 양심에 따라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비단 이 정권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법개혁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나 또는 뭐 판단 이런 것은 좀 그만하시고 국민의 입장에서 입장에서 봐야 된다.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홍인전 박사님, 조금 전에 뭐 서울대 교수 이야기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복직 신청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까? 참 진짜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사회자님께서는 이런 경우를 보셨습니까? 사퇴서를 내고
20여 분이라 그러죠. 시간 계산을 해보니까 복직 신청을 했고 자동 복직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서울대에서는. 자동 복직이죠. 네, 자동 복직이죠. 복직 신청을 한 조 교수님도 참 대단하시지만 아마 학생들이나 학교 측에서 이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 제 이름이 홍인정인데 인정할 수 있을까. 저는 인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학생들 투표를 보면 1% 정도 나온다 그러죠. 복직에 찬성하는 것을. 그분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저는 지금이라도 사퇴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제 학교도 못 돌아가시는데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 국민이 필요하고요. 진짜 너무 힘들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셔야죠. 어떻게 다시 교단에 쓰실 생각을 하시는지. 이건 학생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요. 학교의 명예, 대한민국 제1의 학교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봅니다. 일단 팩트를 한 가지 더 짚으면 조 장관이 복직 신청을 했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서울대에 그 휴직 신청을 낼 때 공직에 진출할 경우에 이제 자동 휴직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서울대 규정상 공직을 사퇴를 하면 해당 부처가 해당 부서가 서울대 다시 그 결과를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됐던 것이고 그게 이제 서울대 규정이었던 것이고요. 아까 이제 제갈량 말씀을 하셨는데 항장에 대한 그 한국 사회의 평가 이런 것도 좀 지켜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홍 박사님 말씀처럼 뭐 그 복직 신청이 됐다고 하니까 그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 저도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일단 자연인 조국 교수로 돌아갔고 그리고 뭐 금방 부인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일가족에 대한 어떤 초고강도 수사로 뭐 본인 표현처럼 만신창이가 된 가족을 또 케어해야 되는 가장으로 일단 돌아간 것이죠. 그리고 지금 학기 중이기 때문에 뭐 당장 서울대 학생들 상대로 뭐 강의를 진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은 조 장관은 뭐 집안의 송사 문제에 대한 신변 정리와 그리고 본인의 이제 신변 정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조 장관이 실제로 서울대 교단에 다시 쓸지 아니면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여론을 수렴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조금 자연인 조국으로 돌아간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 좀 인정을 가지고 지켜보는 눈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본인이 한 게 아닌가요? 그러면 신청을? 아니 그러니까 자동으로 법무부에서 이제 복직 신청에 대한 저게 가야 되는 것이죠. 네, 팩스로서 신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본인이 네.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복직 신청을. 그렇죠. 네? 그리고 민정수석을 그만두고 나왔을 때는 한 10일 정도 후에 신청한 걸로 아는데 이건 청와대에서 늦게 줬나 보죠. 법무부에서는 20분 만에 그러니까 하고. 네, 이 문제는 제 얘기는 뭐냐면 그렇죠. 그 차이가 있죠. 그 제가 알기로는 30일 이내에 그 신청을 하면 이제 복직이 자동 복직은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장관 사퇴하는 날 그날 6시경에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그 얘기죠? 팩스로 뭐 복직 신청서가 왔다는 점이 글쎄 정말 멘탈 최강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국민들 보기엔 좀 너무 과한 행동 아니냐. 지금까지 과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얘기는 잔인하다 진짜. 아니 그런데 구간 잠시까지 하겠다. 제가 그 지역에서 제가 은평이잖아요. 지역에서 듣는 우리 은평 구민들 수준에서도 뭐라 그러냐면요. 자연 이럴 때 하지 언제 하겠습니까? 자연인이나 시민으로 돌아간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래요. 아마 조금 있으면 피의자 신분으로 아마 수사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수사 성실하게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얼마 안 가서 페이스북이나 SNS 또 억울함 호소한다고 글 올리실 텐데 그런 거는 이제 그만하셔서 국민한테 이제 조 교수로부터 해방이 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조국 교수에 대한 이제 교수라고 그래도 되죠. 네. 그럼요. 교수에 대한 부분은 현직 장관으로 있을 때나 또 뭐 이제 사퇴를 하고 난 뒤에나 어쨌든 여론 중심에 있다는 것이 참 본인으로서도 부담스럽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여기서 좀 일단락 하고 나중에 정말 뭐 강단에 선다든가 이렇게 되면 또 공인의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또 가부간을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검찰 개혁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인영 대표의 이야기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 개혁 완수하겠다 이런 건데 이게 야권의 협조가 있어야만이 이게 검찰 개혁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지금 바른미래당이라든가 야권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인영 대표가 이렇게 좀 강하게 나가고 있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검찰개혁 이 공수처 법안. 그러니까 검찰개혁이 이제 법안이 2개 올라와 있잖아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네. 공수처 법안인데 우선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련된 법안은 제가 보기에는 그 협의를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아요. 검경 수사권 조정은. 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여야가 그렇게 크게 이견이 없고 또 검찰이 과도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네.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건 가능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공수처 법안이죠. 예, 공수처 네. 법안인데 공수처 법안도 법안이 여러 개가 올라와 있어요. 네. 민주당 안도 있고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안도 있고 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우선은 그 공수처라는 새로운 권력기구거든요. 네, 새로운 기관이죠. 새로운 권력기구인데 이 권력기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네. 대체로 한 7천 명에서 1만 명 사이 정도의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권력기구입니다. 네. 그게 이제 사실은 선진국가에서는 별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기구인데 그러니까 검사들에 대한 그 이른바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생각을 하는 건데 저는 이건 굉장히 그 많은 논의와 숙성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논의와 생각합니다. 숙성 기간이 필요한 것이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은 이게 공수처가 뭐 개혁의 완전히 무슨 아이콘인 것처럼 생각이 됐는데 실제로 그 기구를 하나 신설한다고 했을 때 오는 부작용은 굉장히 크다라는 점에서 우선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면 사실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고 법원이 판단을 하는 그렇죠. 판결을 하는 이런 구조가 되면 권력기관에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우선은 그것 정도까지만 해도 큰 진전이다. 네. 그래서 공수처 그 법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은 논의와 숙성 기간이 필요로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한적인 수사 범위 그리고 이제 검찰에 대한 그 기소 수사권 이 모두를 공수처가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가 생기게 되면 고위공직자 그 비리 수사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예, 네. 근데 그러면 그 검사뿐 아니고 검사, 판사, 네. 다 그다음에 포함이 되고 그렇죠. 거기에 고위공직자, 기소권까지 예. 수사권까지 다 주는 거죠. 그게 이제 법안마다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법안은 수사권, 기소권을 다 주자는 거고, 그다음에 권은희 의원 법안은 밤이당 예, 수사권만 주자는 수사권만 거죠. 주자는 예, 거죠. 뭐 이런 게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공수처 그 법의 핵심은 뭐냐면 공수처장 임명권입니다. 그럼 지금 모든 공직에 대한 임명권은 거의 대통령이 다 가지고 계시는데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권 플러스 공수처장 임명권을 주면 대통령에게 권력이 더 집중되는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뭐 이런 얘기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서 시작을 했는데 공수처가 있었다면 이건 공수처를 통해서 검찰을 압박하거나 아니면 이미 공수처로 수사를 이관했겠죠. 네, 뭐 이런 점들을 보면 적절한지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당에서는 이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한국당에서도 검찰개혁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추진할 거고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또는 내용과 방향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동을 걸고 있는 겁니다. 내용이 좋으면 국민도 지지하고 언론도 지지하고 야당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거예요. 그런데 하늘을 두 쪽 나도 밀어붙일 생각이 있다. 뭐 이렇게 말로만 하면 납득이 가지 않는 내용.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말씀하신 공수처 부분이잖아요. 네. 공수처는 저희 당이 얘기를 하면 또 저희 당의 이익이나 아니면 여태까지 검찰 친화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민주당의 양심 아시죠? 누구신지. 금태섭 의원이 뭐라고 지적을 했습니까? 민주당의 양심이십니까? 예, 저는 정말 용기 있는 여당 의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수사, 기소 분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다. 그죠? 그래서 검찰 개혁 방안도 수사하고 기소를 분리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공수처는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야 되느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수사 기소권을 다 가진 공수처가 권력을 남용하면 이걸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 지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서 권력이 너무 비대해졌다. 그래서 그걸 개혁하자는
했는데 지금 공수처는 오히려 역행하는 것을 민주당에서 검찰 개혁의 아이콘이냐 계속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걸 야당에서 받아들일 수 있고 국민이 이거를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수처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할 것이다. 한국당 입장에서 절대 불가 입장. 그리고 인사권도 네. 지금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을 임명을 하면 검찰청에 대한 인사는 검찰총장이 일정 부분 가져갔어요. 그런데 장관이에요, 장관. 공수처 법무장관이. 같은 경우는 지금 대통령이 형사까지 전부 다 임명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내용을 면밀히 봐야겠지만 그렇게 되면 오히려 공수처가 더 권력에 또는 대통령의 그 말에 또는 그 의중에 알아서 바람이 불면 알아서 자빠진다 그러던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나고 또 하나가 요번에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게 김호수 차관에게 질문했다 그러죠. 세계에 공수처 같은 유례가 있느냐. 한 군데 있다면서요. 중국의 예가 그거 하나라면서요.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게 이게 과연 검찰개혁이냐. 저는 단어부터 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민주당을 위한 공수처 설치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이게 야당이 이렇게 반발하는데 되겠습니까? 홍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한국당은 명료하게 검찰개혁 법안을 반대하겠다. 이게 당론으로 잡힌 거 아니 같네요. 공수처 설치를 말하는 겁니다. 일단 그 이제 의회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제 조국 장관 선 사퇴를 이제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등이 주장하면서 이제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조건부를 계속 정치적으로 내걸었었죠. 일단 이게 사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야 4당,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그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공조 회복에 대한 정치가 이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일단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뭐 쟁점이 되고 있는 건 이제 바른미래당 등은 선거법을 먼저 선 처리하고 검찰개혁 법안을 후 처리하는 네. 그 합의를 준수해 달라라고 요구하면서 근데 지금 본회의에 올라오는 그 순서를 보면 법사위 심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검찰개혁 법안이 먼저 올라오고 그리고 나중에 심의가 이제 끝나는 대로 올라오니까 선거법이 나중에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물론 첫 번째 합의는 선거법을 우선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일단 지금 조국 장관 정국을 거치면서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이니까 검찰개혁법을 먼저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정치가 들어간 거죠. 실제로 타 야당들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는 일단 민주당 정치력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한국당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참 그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부상을 하니까 한국당도 검찰개혁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조국 장관이 사퇴하고 나자 바로 이제 입장을 바꿨습니다. 사실상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메시지로 터닝이 됐죠. 다음 국회에 하자는 건 하지 말자는 이야기니까요. 문제는 그 두 분이 지적하신 공수처 현재 올라온 법안에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뭐 저도 법률 전문가는 아니고 또 일리 있는 지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지 말자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권은희 의원처럼 수정안을 내면 되는 겁니다. 검찰개혁을 하자고 해놓고 아예 하지 말자고 하는 태도는 수정안을 내면 된다. 공당으로서 제1야당으로서 옳은 태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더군다나 이 공수처 설치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추진했던 것이거든요. 그럼 그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새누리당은 그때는 왜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찬성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부적인 법안의 조정에 대한 것을 한국당이 내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민주당이 원하는 원안의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되는 것보다는 한국당이 주의 주장을 수용해서 수정안이 일단 여야 5당의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게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금태섭 의원의 주장도 아예 검찰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검사 출신으로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공수처가 훨씬 더 현실적이다 이런 주의 주장이 내용을 좀 수정을 하자. 당론하고 이런 맞다면 얘기죠. 네.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 패스트트랙으로 그 이제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련된 법은 10월 말경에 이제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고요. 선거법은 11월 27일이 지나면 이제 부의가 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동 부의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자동 부의가 되는 건데 지금 이제 과거에 그 패스트트랙을 동시에 태울 때 선거법과 그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동시에 태울 때
여야 원내대표 간의 그 합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합의사항은 본회의 처리는 선거법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처리하기로 이렇게 합의가 돼 있는데 그 이유는 뭐였냐면 민주당이 정말로 연동형 그 비례대표제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을 먼저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정해진 순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지금 뭐 검찰 개혁을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늘이 뚝 나도 뭐 하겠다 이렇게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신뢰를 보여줬으면 좋다 뭐 믿고 해보겠다 이렇게 하겠지만 그게 없기 때문에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이건 결국은 본인들이 원하는 법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 알겠습니다.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하고 싶은 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야 협상 결과를 봐야 되겠는데요. 저는 검찰개혁 관련 법 있잖아요. 특히 합의가 가능한 검경 수사권에 관련된 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도 공수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안 한다 이러면 절대 안 되는 일이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 이제 뭐 정치권의 여의도에서 또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어떻습니까? 한국당은 지금 장애 집회 계속 할 겁니까? 이 그 공수처 법안 문제를 가지고 또 아주 강경 모드로 지금 나오고 있는 입장인데. 장애 집회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도 저희가 광화문에서 그 조국 사태 이후에 이제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짚을 거고 사실은 할 수밖에 없는 게 여태까지는 조 교수 조 전 장관의 사퇴를 위해서 파면을 위해서 저희가 집회를 했고 이제 파면이 됐으니 이 이후에 또 어떠한 전략으로 국민에게 보고하는 형식의 대회는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 할 것입니다. 사회자님 호통 얘기하셨는데 과유불급 아닌가요? 공당이 일단 뭐 그 광화문 집회에 모이신 국민적 요구가 수용이 돼서 조 장관이 사퇴를 했으면 그 다음은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당의 기조에 맞는 법안으로 어떻게 입법을 완성할 거냐에 주력을 하셔야지. 다시 광장으로 나온다는 건 저는 그 조국 장관 전국에서 한국당이 갖고 있었던 고질병, 도로 친박당의 이미지, 황 대표 리더십의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다시 분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최대한 가리기 위한 장애투쟁의 한 일환으로도 보일 수 있어서 급하게. 일을 진행을 할 때는 마무리도 돼야지 중간에 사퇴했으니까 끝하고 공당으로서 그런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죠.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과했었을 때 지금의 여당은 어떤 모습이셨어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조 교수 때문에 저희 당 지지도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해서 올라간 거 아닌 거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있을수록 저희가 더 잘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고 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투쟁하는 거는 세 가지 트랙으로 간다라고 기존에 미리 말씀을 드렸었어요. 원내 투쟁, 그다음에 장외투쟁, 정책투쟁에서 세 가지 트랙으로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검찰개혁이나 패스트트랙 저지에 대한 부분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그분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이게 답이 없는 그런 얘기들이라서요. 그래도 뭐 이게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떤 것이 적절한가 이것이 뭐 가장 정답에 맞는 그런 논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주제로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있으면은 뭐 또 인사정국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초미 관심사는 조국 장관 후임으로 누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인데 홍인전 박사님. 저는 추천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저희 은평에 아주 훌륭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박주민 의원이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선봉장이에요. 지금 공수처 특위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조 교수님 다음으로
정교수로 법무부 장관으로 우리 박주민 의원을 적극 추천합니다. 오늘 완전 호떡의 날이네요. 네. 저도 같이 추천드릴게요. 너무 수표 확보하셨다고. 아니 네. 갑자기 박주민 최고위원께서 법무부 장관 후보를 문재인 이렇게 우리 등극하시는데. 대통령께서는 천주교 신자라 아마 이 방송 안 들으실 것 같은데 들으시는 불자님께서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홍 박사님의 의리상 혹시 누가 저한테 물으면 그렇게 추천해 보겠습니다. 정말 우리 홍인전 박사님 정말 강자십니다. 제가 같은 박주민 의원하고 같은 지역구시죠? 네. 경쟁 상대시죠? 아니 근데 박주민 또 의원이 장관으로 가시면 더 센 분이 올까 봐 걱정은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설치를 그렇게 본인의 사명으로 보시니 그분께서 가시는 게 적합하다. 네. 홍 박사님이 위트 있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좀 공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부 좋습니다. 좀 정부 여당 조금 차분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라도 좀 냉철해지게요. 혹시 뭐 용산 이야기 하시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우리 지지층의 실망감도 있는 겁니다. 뭐 한국당 지지자 같은 경우는 부족하다 할 수 있지만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조 장관 사퇴를 실망스럽게 바라보는 눈도 있기 때문에 차기 후임 장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개혁성이 강한 상징적인 인사를 등용해야 하는 필요한 요소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또 하나의 숙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장관 사퇴 정국의 시발점은 결국은 아주 엄정하고 혹독했던 청문회 검증 과정이라는 게 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또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 청문회를 또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는 장관 후보자 이 부분도 이제 고려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조 장관 문제로 한국 사회의 국무위원회에 대한 검증 기준이 또 한 레벨 올라가 버렸거든요. 이제는 장관 후보자의 자녀들이 외고나 과학고를 다녔던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난리가 날 겁니다. 기간에 수행했던 모든 인턴십이나 썼던 학습 자료 이거 다 이제 야당이 검증하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되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정치인 장관 또는 개혁성이 강한 어떤 제야 법학자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개혁성 면에서는 좀 선명성이 부각될 수 있고 또 이제 예컨대 지금 언론에서 하마평에 오르는 현 법무부 차관 이제 무난하죠. 그리고 청문회 과정을 무난하게 통과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각각 또 이제 장점이 있듯이 단점이 있어서 실제로 대통령이 어떤 후보자를 지명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지금 갑자기 언론에 또 박주민 의원 되는 거 아니에요? 참고로 아기가 아직 2살인가 그래요. 외고 뭐 특 먹고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야, 오늘 완전 빅샷인데요, 빅샷. 하여튼 뭐 박주민 의원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언론에 지금 나오는 분들이 이제 뭐 전해철 의원, 네. 박범계 의원, 뭐 김호수 차관 이런 분들이 거명이 되는데 저는 그 박주민 의원과 더불어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지금 여당하고는 입장이 좀 다른 오히려 생각을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금태섭 의원이나 오히려 이런 분들을 좀 금태섭 의원 그 지명을 하면 구로십니까? 금태섭 의원은 거기는 강서입니다. 강서입니다. 예? 구로는 저 이인영 원내대표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장관을 갈 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네. 금태섭 의원 같은 이런 분들을 지명을 하게 되면 내 편을 꼭 안 들어준 사람도 검찰 개혁이 필요하면 지명할 수 있다. 이런 또 선례를 보이는 것도 굉장히 좋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문제만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른미래당요. 김철근 교수님 11월이나 12월에 신당 창당 여부 이야기 나오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건 하태경 의원이 어제 이제 그 방송에 출연해서 하태경 의원이 보는 개인적인 그 생각일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의원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처럼 장시간 토론을 했는데 결론이 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들끼리 의사를 서로 그 공유하는 그런 정도의 일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탈당 시점이나 창당 시점이 정해진 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271님 만개떡, 호떡, 만두 다 맛있습니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어렵고 힘든 정치 얘기를 재밌고 위트 있게 꾸며보는 수요 정치 토크. 오늘은 만개떡 권혁기 춘추관장님 그리고 호떡 홍인정 전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찐만두 김철근 전 바른미래당 대변인과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